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열린 첫 당정 협의 안건은 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을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는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33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53조 원에 대해선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박초롱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1호로 결재를 했는데 여야의 기싸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민주당에게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동의안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등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을 반드시 걸러내겠다 이렇게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임명 동의안 제출 이후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현재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가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고 이 일정 조율이 20분 전쯤 끝났는데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언제 할지 이 본회의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한 후보자 인준안도 같이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다가 청문회 시작 5시간이 지나서야 본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2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위 등 이해충돌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각 선대위를 출범하고 6일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선대위를 출범하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6일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총사령관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는데요.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건 명확한 진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 지사 출마를 놓고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가려는 거라면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전 지사는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자꾸 방탄 출마라고 하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고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